예, 감사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 제 기억으로는 1년여 만에 뵙네요. 예, 지난 1년 조금 더 여름에.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저 사진을 갖고 나오셔서. 그때 제가 본의 아니게 좀 놀리셨다. 신뢰를 했는데요. 네네. 사실 이 모발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좀 보기 쉽게 설명하고자 제가 사진을 좀 잠깐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아닙니다.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저희 재밌어요. 뭐 네. 주변 분들이 통쾌하시면 뭐 네. 제 한 몸 희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일부러 찬바람 불기 시작할 요맘때 교수님을 모셨거든요. 왜냐하면 뭐 찬바람 불면서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실제로 탈모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가을철에 더 늘어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을철 되면 탈모 환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가을철에 늘어나는 탈모 환자들은 대부분 제가 진료 볼 때 물어보면 머리가 빠져서 왔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빠져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휴지기 탈모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드로겐 탈모, 대머리하고는 전혀 다른 병이고요. 빠져서 오는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 털갈이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시간이 좀 지나면 저절로도 회복이 되는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을철 탈모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네요. 그럼 이제 저처럼 이렇게 된 거는 가을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네. 저는 그냥 세월이 가서 이렇게 된 거니까. 예, 저희 신축시 선생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머리가 빠진 게 아니라 가늘어진 겁니다. 그래 이렇게 만져보면은 네. 저기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솜털은 다 있습니다. 솜털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저 신축희 선생님 자세하게 진단을 좀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형태의 탈모하고 가늘어지는 형태의 탈모는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 탈모라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갱년기가 딱 오면서 시작되면서부터 머리가 정수리 부위로 많이 빠지고 가늘어지고 또 거기다 수채근형 보면은요 감고 나면 한 주먹씩 나와요. 그러면 그걸 다시 갖다 붙이기도 못하고. 아니 지금도 머리가 많아 보이시는데 아니, 왜 그러세요? 과거에는 얼마나 아시면서. 많으셨다는 얘기예요? 아이 제가 여기 지금 이 헤어해주는 동생이 무지하게 아주 한 땀 한 볼륨을 땀 막. 살려서 네. 볼륨을 아시면서 아이고 미용 분장팀이 애쓰시고. 어머, 지금 모니터에 이게 나오는 누구예요? 네. 아우 저 뭐야 저 어디서 저런 걸 아니, 찾았어요. 머리카락이 살아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머릿결도 좋아 보이시고. 그 신축희 선생님과 같은 그런 탈모를 저희가 이제 그 안드로겐 탈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폐경기가 되면 이런 안드로겐 탈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탈모의 거의 90% 이상이 이런 안드로겐 탈모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을철 돼서 머리 조금 빠진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탈모가 대물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탈모를 보이다 보니까 저희 집 아이가 벌써부터 걱정을 벌써요? 하더라고요. 20대 청년이? 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생각해보면 고민하는 친구들은 대학생 때도 벌써 딱 머리 신경 쓰고 고민하고 했거든요. 탈모.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민하셔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탈모가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보통 이제 유전성이 있거나 또는 가족 중에 탈모가 있는 분이 있으면 조기에 좀 심하게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중학생인데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탈모가 상당히 심하게 왔어요. 어른들 이상으로 40대 이상으로 탈모가 심하게 온 경우가 있는데 동네 병원에 갔더니 아예 나이가 너무 어려서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큰 병원 가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면 이제 아버지도 탈모가 있고요. 어머니의 그 외할아버지 탈모가 아주 심하신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탈모가 있는 데다가 또 사춘기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도 좀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고통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서 쭉쭉 상담을 한 끝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탈모 치료하는 약들이 부작용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어리다고 해서 특별히 뭐 치료를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인에서만 복용을 하도록 그게 나와 있는 약이지만 소아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볼 수 있는 약이라서 제가 부모님들 설득하고 환자분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눈 끝에 다 동의를 하시고 약을 치료를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상당히
좋아진 결과를 가져왔고요.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거의 정상 정도로 돌아갔고 와우. 그 얼마 전에 환자가 왔는데 보통 이제 어머니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이번에 왔을 때는 이게 처음 보는 여자분이 같이 있더라고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새로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아기 나오면 다시 아기를 한번 데리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되면 저는 은퇴하고 없을 거라고 그런 경우가 안 생겨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가족력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 가족력이 보통 한 50%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다 심하신 경우에는 가족력을 조금 더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친가 쪽 어른들은 네. 괜찮으신데 외삼촌이 심한 탈모셨거든요.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한 5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또 마음이 무거워지시겠네요. 교수님 그런데 그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젊은 사람들은 네. 그렇게 치료가 되는데 네. 저처럼 이런 사람도 네. 치료가 가능합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는 말이죠. 네. 그냥 요 정도만 있어도 그냥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 하는 네.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사실 치료 효과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고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은 이제 병원에 오시면 요 정도면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시는데 예.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치료를 해서 좀 좋아진 거 보니까 더 좋은 약 없냐고, 더 좋은 약 없냐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치료를 하시면 실제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저는 지금 교수님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유심히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수치 촘촘하긴 하지만 네. 펌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 그렇다면 사실 전문가시지만 네. 탈모 전문가시지만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왠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당연히 네. 있습니다. 그게 보통 정말 이제 있어요? 네, 암을 치료하면 노벨 의학상을 받는데 탈모를 치료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사람들의 이 그 심리 관계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탈모를 치료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있으면 이게 환자들이 신뢰가 일단 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탈모를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다 탈모 치료를 현재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러면 탈모 치료의 일환으로 파마를 하셨다는. 치료는 아니지만 치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먹는 약이라든지 다른 치료를 같이 동행하고 동반하고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준비한 프로필 사진에 비하면 네. 지금 머리를 세팅한 모습이 한 10년 전. 아니 그냥 동생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3년 전 모습입니다. 네. 오. 머리 스타일링이 확연히 네. 차이가 있군요. 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탈모 치료의 명의도 시작했다는 이 탈모 치료. 나에게는 어떤 치료법이 맞고 또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또 실생활에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치료법이나 관리법은 없는지 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티벗에 질문창 열어놓고요. 댓글창도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의견도 기다리고 궁금한 점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소화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10분 선정해서 상품권도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다들 궁금해하시는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허창훈 교수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허창훈 교수의 10년 젊어지는 탈모 치료법 듣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탈모라는 거는 이 머리가 가늘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한자어로 보면 탈모라서 털이 탈락한다고 해서 머리가 빠진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보는 대머리라고 하는 질환은 안드로겐 탈모라고 하는 질환이고 이거는 머리가 가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모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이 탈모를 이제 타입을 나누는데요. 남자가 발생하면 남성형, 여자가 발생하면 여성형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형, 여성형이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남자, 여자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정확한 구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그 남성형 탈모는요, 네. 그냥 남자들이 걸리는 탈모고 네. 여성형 탈모는 이 호르몬에 의해서 네. 폐경기 오면서 생기는 거 그 정도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제가 조금 질문을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여성형 탈모는 그럼 남자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남성형 탈모는 여자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희 슬기로운 목요일 네. 1년 넘게 출연했습니다. 이 정도의 질문은 네. 그럼 여성형 탈모가 남자가 발생하니까 물어보시는 거 아닐까요? 네.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는 여성형 탈모는 사실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남성들은 앞머리가 없으신 분들이 참 많지만 네. 여성들은 앞머리가 없는 탈모가 정확히 많이 못 본것 없으시잖아요. 같아요. 최수영 아나운서는 상당히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타입은 남성은 남성형으로 빠지고 네. 여성은 여성형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남성형, 여성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남성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 헤어라인, 모발선이 뒤로 후퇴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앞에 헤어라인, 모발선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뒤에 정수리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남성형 탈모라고 그러는데 네. 아래쪽에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래쪽에 모발선은 유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발선은 유지를 하면서 정수리 부분만 빠지는 것을 우리 여성형 탈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경향, 그렇죠.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네. 나타나는 경향이네요. 주로 이렇게 나타나기만 하지만 그럼 반드시 성하고 관련된 거냐? 실제로 여자들한테서도 정수리는 괜찮은데 앞에 헤어라인만 M자 모양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 앞에 헤어라인이 유지가 되면서 정수리만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 있는 남자들이 이런 여성형 탈모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 탈모의 한 10% 정도가 이런 여성형 탈모를 보인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따라 자꾸 최시중 씨 머리도 보게 되고 우리 이경희 씨 머리도 보게 되고 그런. 지난번에 그 제 옆이요. 이쪽에 흑채를 발견했었는데 네. 제가 약간 여성형 탈모처럼 네. 지난번에 모발 확대경 가지고 제가 흑채를 발견해서 신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최시영 아나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오늘 또 발견하면 상당히 또 괴로워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저희 우리 신충신 선생님 모시고 모발 확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그럼 해보도록 직접 하겠습니다. 진단을 해주신다고요. 네. 자, 우리 신 선생님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좀 의자 나와보시죠. 보내주시고요. 네. 모발 확대경을 또 직접 갖고 오셨어요. 저는 이게 그래서 발걸음이 저희 무거우시죠? 영상과 연결을 이게 해놨습니다. 가을에 빠졌는지 겨울에 빠졌는지 여름에 빠졌는지 하여튼 그걸 어떻게 한 보니까 홀라당 빠져 어느 있더라고요. 날 갑자기. 이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가늘어졌다라고 가늘어졌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없잖아요. 근데 굳이 가늘어졌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면. 없다고 그건 보이자면 없잖아요. 실제로는 솜털은 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뒤쪽 한번 먼저 볼까요? 예. 뒤쪽을 신주희 선생님이 뒤쪽 헤어라인을 보시면 조금 뒤쪽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색깔이 바뀌는 부분이 보이죠? 예. 확실하게. 시원해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위까지는 탈모가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랑 여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발 확대경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선생님도 봐주시고요. 젊은 시절에는 머리가 많으셨죠? 풍성하셨었던 저는 거죠? 젊을 때야 김재원 아나운서보다도 뭐 네, 말씀을 묘하게 하시네. 네. 여기 지금 신축기 선생님 뒷모습인데요. 예. 모발의 굵기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흰머리들이 지금 희끗희끗 좀 보이죠. 지금 이게 육안으로 보는 머리카락보다 50배 50배 확대된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흰머리들이 좀 보이긴 하지만 뒷머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굵기가 유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지금 머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머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머리가 있죠. 그죠? 머리가 있지만 굵기가 상당히 가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확연히 가늘고. 네, 그래서 이렇게 굵었던 모발이 가늘어진 모발로 바뀐 것이 바로 안드로겐 탈모라고 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위별로 굵기가 다르다면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로 그렇죠. 보면 되나요? 그래서 굵기가 제일 중요한데 굵기가 그러면 뭐 저 사람은 나보다 머리가 굵은데 내가 탈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게 내 현재 상태, 내 나이대의 굵기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탈모를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뒷머리 있는 부분하고 정수리 있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그거 차이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별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신 선생님 머리 이렇게 된 거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아니 근데 네. 아이고 하여튼 그렇다고 이게 골치 아프네 이거. 아유, 그렇게 골치 아플 건 없고요. 이것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7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보통 앞에 헤어라인만 좀 뒤로, 모발선만 뒤로 후퇴하는 경우를 1, 2, 3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주 경한 단계, 3단계 정도 되면 M자가 어느 정도 좀 진행한 단계인데 3단계가 되면서부터 정수리에 조금씩 탈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3단계 V타입,
정수리 타입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합니다. M자와 정수리 부분이 나타나는 게 동시에 3단계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네. 여기보다 조금 더 진행하면 이제 4, 5, 6, 7단계가 되겠습니다. 4단계,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 따로 앞에 M자 따로 이렇게 탈모가 형성이 되는 단계고요. 6단계, 7단계라면 이 두 가지가 만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단계, 7단계가 되면 앞에 헤어라인이 뒤까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 선생님 같은 아니 경우에는 지금 저는 몇 단계입니까, 저기요? 저기서 지금 한 6단계, 7단계 요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7단계는 어느 정도 많이 없어진 상태인데 아직까지 지금 그 가는 모발, 솜털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아니 그 급해. 네. 근데 네. 네. 6단계 요것도 치료하면 이렇게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해서 소식입니다. 이걸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가능하네요. 바로 치료를 하시면 물론 앞에 1, 2, 3단계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충분히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네. 앞머리 라인은 무너졌거든요. 네. 그리고 뒷머리 정수리 머리 빠지는 부분과 이제 만나기 시작하신 그렇죠. 상황인데도 이제 치료가 완전히 가능하다. 네, 완전히 지금 이어지는 정도. 그래요? 근데 이런 상태여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올릴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6단계, 7단계인데 치료를 하게 되면 한 4단계 정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와. 훨씬 더 그렇죠. 낫죠. 네, 네. 네. 그러면 신 선생님 이제 4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걸로. 예, 치료를 네, 하시면 시작. 그 정도까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미 대운에 됐어. 만세.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4단계 화이팅! 이경희 선생님도 아까 뭐 폐경기 얘기를 하시고 네네. 그래서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한번 아, 예, 모셔도 감사합니다. 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머리가 떨리시죠? 머리가 가늘어져. 제가 지금 이거 숨기느라고 지금 네, 많이 이경희 지금- 선생님 이제 머리 세팅을 해놔서 예, 예. 저희가 네, 네. 이걸 다 이렇게 보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일단 이 뒷목에 머리 조금만 숙여 보실까요? 네. 아이고 머리를 솜사탕처럼 부풀려 놓으셨네요. 완전 빽빽한데요. 비염은 뒷모습을 보시면 오늘 이 전봇대 머리카락이 상당히 굵죠. 아까 신주희 선생님보다 더 굵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50배 확대한 그림으로 이쑤시개 정도 되는 이쑤시개. 네, 그래서 지금 이 모발을 보면 뭐 흰머리도 지금 아직은 별로 없으시고 이런 네, 상태입니다. 흰머리 없어요. 근데 이제 앞에 보통 이 탈모가 진행되면 정수리가 선생님, 탈모가 여기 진행된다고 말고요. 그랬잖아요. 네, 여기가 좀 많이 빠졌어요. 이쪽에 그쪽을 제가 확대를 해서 다시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느라고 아주 힘들어요. 손재랑 힘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좀 보시면 다르다. 굵은 모발이 몇 개 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볼 때 가는 모발이 좀 가는 많고요. 모발이 얘네들은 많이 다 있구나. 가는 네, 모발들인 색소도 거죠. 좀 많이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공백도 근데 많고. 아까 신추희 선생의 앞에 있는 모발보다는 더 굵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전 치료하면 1단계 가나요? 지금 현재가 한 1단계 정도 되는 아, 거고요. 그래요? 치료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가질 수가 앞서 있어요. 보여주신 남성형 탈모의 단계와 여성형 탈모의 단계는 다르겠죠.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보통 1, 2, 3단계, 3단계로 나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초기 단계, 2단계 중기, 그다음에 3단계가 아주 심해진 그런 중등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1단계 정도고 지금 연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으신 편이에요. 네. 앞서 남성형 탈모는 앞머리 라인이 무너지면서 정수리의 듬성듬성한 부분과 만났잖아요. 네. 여성형 탈모는 앞머리 라인은 걱정을 안 해도 지금 되나요? 이경희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쪽에 헤어라인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앞에 헤어라인이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근데 선생님 여기가 아까- 조금씩 들어가요. 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자한테도 남성형 탈모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M자 모양 올라가는 게 남성형 탈모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한 5 내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는 성에 대한 구분이 일단은 아니고 탈모가 보이는 모양에 대한 모양. 그런 구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A형, B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뭐 편하겠군요. 특별하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탈모 타입이 어느 타입이다라는 정도, 그 정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이경희 이경희 한자님 감사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완치. 신천지 선생님도 그렇고 1단계. 이경희 선생님도 그렇고 참 민망할 수 있는데 아낌없이 그 소갈머리를 공개해 그러게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집에서 지금 TV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나는 저런 기계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확인해 이렇게 네. 생각하실 예, 수가 예. 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한 손만 아니라 양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일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예. 한 손을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어요. 한쪽 손을 뒷머리에 손가락을 쑥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을 정수리 손가락을 쑥 집어넣어 보세요. 넣어 보시면 이 두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 굵기가 느껴지실 거예요. 예, 예. 들려요. 이렇게 굵기가 차이가 있다.
아. 뒷머리에 비해서 정수리가 좀 얇아진 예, 것 같다라고 하면 탈모가 시작된 겁니다. 달라. 있지 않아요? 완전 달라요. 여기가 얇아요. 많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집어넣을 것도 없는 게 맞는 말이고요. 네. 집어넣을 것도 없어도. 그게 아니면 아주 초기 단계일 경우에는 두 개를 손을 집어 넣었을 때 차이가 있으면 아 탈모가 시작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치 실의 굵기가 다르듯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 잡고 하나 잡으면 잘 몰라요. 사람이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동시에 잡아보셔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앞머리 네. 숱이 너무 없으니까 모자를 늘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면 40대 이후서부터 그냥 얼굴로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헤어 한 날은요 숱이 많아 보여서 한 5일도 버틴 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네. 5일. 오히려 뭔가 기름 이런 게 많이 아니, 저는 끼어서 그런 게 탈모에 안 별로- 좋지 않을까? 저는 네. 별로 기름이 없어요. 그래요? 몸에. 몸에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나오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고요. 예, 예. 제가 아까 원래 머리카락이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잠깐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차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내가 여기 잡아보고 여기 잡아봤는데 두 개 차이는 없는데 예, 예. 내가 나 잡아보고 옆 사람 잡아봤을 때 차이가 있다. 그럼 내가 탈모냐? 그건 탈모가 아닙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건 의미가 네, 없다. 그건 탈모가 아니라 그건 제가 머리카락이 원래 가는 거예요. 그냥 부러운 거죠. 뭐. 그렇게 타고나는 거지 그냥 옆 사람이 부러운 거일 뿐이지 내가 탈모인 건 아니니까 예, 그럴 예. 경우는 걱정하실 필요 알겠습니다. 없는데 예. 내가 뒷머리하고 정수리를 잡아봤더니 차이가 있다. 이거는 탈모가 시작됐다고 탈모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의 희소식은 앞서 신충식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6단계에도 네. 4단계, 3단계까지 낮출 수 치료를 하면 있다.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귀를 네. 쫑긋 세우겠습니다. 네. 네. 보통 이게 탈모로 치료를 시작하면 그러면 환자분들이 야 이거 치료하면 뭐 어느 정도 효과를 봐요. 그다음에 이게 뭐 하고 나면 100% 좋아져요. 이런 물음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를 할 때 40대 이전의 치료를 시작하면요. 99%는 현상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0대 이전에는. 40대 이후의 경우에는 90%. 나이가 들면 조금 확률은 떨어지긴 하지만 최소한 90% 이상은 지금 내 현재 모습은 간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5세 김재원 씨도 지금 탈모 치료를 시작하면 90%의 가능성으로 이 모습을 현재 모습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그럼 파이팅. 아까 신충신 선생님께서는 치료하면 좋아지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치료를 했을 때 그러면 지금보다 좋아질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 7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높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시작하면 70%는 호전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잠깐만 달리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은 99%인데 네. 내가 한 3년 있다 치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확률이 30%의 확률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없어지는 겁니다. 네, 빨리 할수록 좋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다. 그렇죠. 네. 정확한 진단을 딱 내린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바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치료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치료 네. 방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먹는 약, 바르는 약, 뭐 그다음에 레이저 치료, 수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먹는 약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근데 네. 먹는 약 정말 제 친구들과 남자들끼리만의 얘기인데 네. 이게 탈모약을 먹으면 네. 성기능에 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들 정말 실제로 해서 그냥 일부- 탈모약 먹지 말고 지내자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먹는 약이 그러면 이게 꼭 중요해요? 그 왜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이거 성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 꼭 먹어야 될까요? 물어봐요. 예. 탈모 약이 먹는 약이 전체 탈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먹는 약이 제일 중요하고 성기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피부과 약은 독하던데 뭐 어쩌고 얘기하시는데 피부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셔서 절대로 피부과 약이 독하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성기능 장애를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기능 장애가 있을 가능성은 1%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요? 나머지 99%는 성기능 장애가 없고 그마저도 첫 한 달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성기능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면 한 달만 복용해 보시면 성기능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을 그때 끊으시면 되겠네요. 끊을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제가 먹는 약에 대해서 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예. 제 환자분인데 50대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일찌감치 이제 그 부인을 사별하시고
지금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그런 분하고 이제 다시 만나서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모발 이식 받고 싶어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뜸. 왜 그러세요? 물어보시니까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내년에 결혼인데 성기능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냐. 걱정. 모발 이식 하겠다.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앞에 헤어라인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여성형으로 정수리 쪽만 탈모가 진행이 된 거예요. 정수리 쪽이 사실은 탈모약의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앞에 헤어라인보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게 성기능 장애가 생기는 게 실제적으로 1%밖에 안 되고 한 달만 복용해 보시면 내가 문제가 있는 1%에 해당되는지 괜찮은 99%에 해당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만 속눈썹 한번 복용해 봅시다. 그다음에 탈모 치료 정수리 쪽이 먹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약을 복용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6개월 뒤에 수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6개월 뒤에 오셨는데 선생님 저 수술 안 해도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복용을 했어요. 아기를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늦둥이를 봤다고. 대박. 그렇게까지 좋아지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해서 일찌감치 장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복용 안 할 필요는 없고요. 전체 가능성 중에 1%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이가 나중에 99%에 속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복용 일단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눈에 네. 띄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진은 그 환자는 아니고 다른 환자분 사진인데 실제로 이 정도가 아까 신충식 선생님 정도 되는 탈모죠. 그죠? 신충식보다 조금 더 덜하면 거의 비슷한 정도고 헤어라인 어느 정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의 탈모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 약을 복용했더니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수술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니 네. 그럼 치료로 약을 먹기 시작한 몇 달 정도를 먹어야 최소한 6개월은 복용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환자분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게 6개월 먹고 그럼 끊으면 돼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탈모 치료제는 먹는 약, 바르는 약, 레이저 모든 치료 다 통틀어서 치료하는 동안만 좋아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게 하나의 단점이긴 한데 네. 그러면 당뇨약, 혈압약 이거는 우리가 계속 먹지 않습니까? 먹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탈모약에 대해서는 평생 먹는다 하면 맞아요.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꾸준히 복용하시면 어떤 됩니다. 치료법이든 효과를 보면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네. 삿된 표현으로 피부과 선생님들은 돈을 좀 버실 수 있겠네요. 환자분을 본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네네, 송구합니다. 네네. 아무튼 다른 치료법으로 좀 넘어가 보죠. 네. 먹는 거 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르는 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먹는 약이 이렇게 좋으면 다 먹는 약 쓰지 왜 바르는 약이 나왔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먹는 약이 좋긴 하지만 먹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약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문제가 돼요. 특히 여성 중에서도 가임기 여성.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먹는 약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그렇겠네요. 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애가 털복숭이가 나오나요? 털복숭이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임신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약을 먹여서 실험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임신한 원숭이에다 이 약보다 몇백 배 되는 용량의 약을 복용을 시켰더니 그 원숭이, 암컷 원숭이의 새끼가 암컷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수컷일 경우에는 성기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나온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한 사람에서는 이 약을 복용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임신한 여성한테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기 탈모인 경우에 아주 초기의 탈모인 경우에는 먹는 약이 그래도 처음부터 쓰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바르는 약을 쓰는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르는 약에는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약이 있는데요. 하나가 알파트리올이라는 아까 먹는 약하고 비슷한 그런 성질을 가진 약이 있고요. 또 하나가 미녹시딜이라는 약인데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아마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 네. 그런 약제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네. 바르는 약을 잘못 바르면 네. 손에 이렇게 털이 나갖고 네. 에이. 정말? 아니 여기저기 막 난대요. 아니, 발모를 촉진한다고 왜 하면 발목 촉진해서 왜 웃으세요? 손에 털이 난다는 건 잘못된 게 100% 확실한 게 손에는 모낭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손바닥에는 절대로 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발바닥에 털 나는 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것도 좀 무서운 질문이 되겠지만 눈썹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눈썹 말고 다른 부위는 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보통 이제 구렛나루 같은 데도 털이
네.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네. 보통 아까 얘기했던 알파트리오라는 약은 그런 증상이 없고요. 네.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데 우리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어서 아마 약국에 가서 편하게 제일 먼저 탈모 치료를 하겠다 하면 약사님들이 주는 것이 바로 네. 미녹시딜 약일 거예요. 근데 받은 약을 선생님, 어머님들 자세히 보시면 예. 여자분이 가시면 3% 약을 드릴 거예요. 남자들이 가면 5% 약을 드릴 겁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남자용, 여자용이 다르냐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3%, 5%를 왜 구분을 했냐면 이게 똑같이 다모증이라고 해서 털이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겨도 예. 남자는 좀 털이 생기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나요? 여자분은 얼굴에 털이 생기면 좀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다모증이 생기는 그 빈도가 높다가 보니까 5%를 여성분들이 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를 표준 용량으로 정하고 미국에서는 2%를 표준 용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러면 여자는 5% 쓰면 안 되느냐 임상 실험을 했더니 예. 5%를 하루 한 번 쓰는 것이 2% 내지 3%를 하루 2번 쓰는 것보다 효과는 조금 더 좋으면서 네. 부작용은 비슷하더라라는 것을 밝혀져서 최근에는 5% 용액을 예. 남자는 하루 2번 바르고 예. 여자는 하루 한 번 바르는 게 표준 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다모증의 발현 빈도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약국에서 편히 사실 수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일단 급하다. 병원에 예약이 잘 안 된다. 예. 일단 먼저 약국에 가셔서 네. 이런 약들을 사서 먼저 바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약국에 가셔서 미녹시딜 제제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미녹시딜 제품명 아니고요. 약 성분 이름이고 네. 제약 회사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용량도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용량과 가격은 기호에 따라 잘 선택하시면 알죠. 아니 되겠습니다. 어떻게 너무 이렇게 잘 잘하세요. 아세요? 네, 사용하고 않는 분은 있습니다. 뭘 알 수가 오셔야 될 것 너무 같은데. 잘해. 네, 용량과 가격뿐만이 아니라 네네. 제형도 달라요. 아. 제형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 잘 모르실 네. 텐데 어떤 것은 용액으로 돼 있는 게 있고요. 물처럼 이렇게 돼 있는 네.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젤 형태로 돼서 연고처럼 되는데 바르면 흡수가 되는 게 있고요. 네. 어떤 건 폼 형태로 돼서 무스처럼 이렇게 거품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한번 발라보시고 아 나는 이게 제일 맞다라는 걸 선택을 해서 바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매일 저녁 액체 형태로 이렇게 스프레이 분무하듯이 분무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네. 자 열심히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탈모 치료법 지금까지 먹는 약, 바르는 약 받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최근에 나온 방법이 있어요. 레이저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마 어머님들도 아마 선전이나 이런 다른 네네. 매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레이저가 탈모를 치료한다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의사들도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레이저 치료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가 바르는 약을 썼을 때도 효과를 보지만 바르는 약의 불편한 점이 아까 다모증, 털이 많이 생기는 불편함도 있지만 자극이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자극되는 경우 한 10% 정도 전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바른 약을 쓰고 나서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바른 약도 쓰지 못하고 먹는 약도 쓰지 못하고 그럼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도 이제 레이저 치료가 되겠는데 레이저가 처음에 의학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미 없애는 용도 이런 걸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서양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부위가 있어요. 어디냐면 털.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있는 뭐 왁싱이라고 그러죠. 예. 서양 사람들이 털이 많다 보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원래 털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털이 없는 거를 더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반대로 털이 많은 것을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털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가 의학 영역에 처음으로 이제 의학 영역에 사용이 될 때 제모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제모를 쭉 하는데 제모하는 레이저 기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IPL이라는 기계가 조금 싸게 나와서 이걸 많이 쓰고 넓은 면적을 하기 위해서 쓰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털을 없애려고 얼굴에다 레이저를 했는데 털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 이래?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퍼센트가 인종마다 차이가 있는데 중동 쪽에 갔더니 거의 한 10%가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연구를 하니까 털이 제모를 하는 그 레이저를 강도를 좀 조절을 하니까 약한 강도로 레이저를 하니까 털이 더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 이거 레이저를 잘만 이용하면 털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점점점 개발을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시중에 나온 지도 거의 한 10년 이상 되는 오래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거쳐서 우리 식약처에서도 탈모 치료용 의료기기라는 품목을 만들어서 실제로 제품이 나오게 됐고요. 네. 그러면 이런 레이저를 누가 쓰면 좋으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먹는 약을 쓰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바른 약을 쓰고 싶지만 바른 약에 대해서 조금 부작용이 있다든지 이래서 바르지 못할 상황.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가족력이 있으면 탈모가 좀 심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온 가족이 탈모가 있다. 그러면 약 같은 경우에는 내 거 내가 사서 그냥 나한테만 쓸 수밖에 없는데 레이저 기계는 온 가족이 탈모가 있으면 하나 사놓고 온 가족이 돌려서 쓰시면 돼요. 기계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보통 뭐 8분에서 뭐 27분까지 이게 분수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중에 오전에서 오후에서 나는 점심 때 쓸게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사서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아 내가 저거 써서 충분히 효과를 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사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레이저를 썼을 때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 치료 전에 비해서 치료 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 치료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료 전혀 안 하고 임상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치료 전혀 없이 레이저만 가지고 치료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거 쓰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레이저 쓰는 것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사용했더니 치료 후에도 이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보통 바르는 약 정도 또는 바르는 약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레이저를 치료하시는 것도 뭐 사용할 만한 상황이고 특히 레이저 같은 경우에 쓰는 게 레이저 빛이 나오는 데만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빛이 나오는 게 보통 헬멧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앞에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치료하기 어려워서 주로 정수리 탈모 이쪽을 위주로 탈모가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먹는 약, 바르는 약, 저출력 레이저 치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가을철에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랑은 다르다. 그거는 전혀 다른 탈모이고 지금 얘기하신 탈모는 그런 안드로겐 탈모, 가늘어지는 형태의 탈모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교수님 너무 숨가쁘게 달려오셔서 잠시 앉으셔서 네, 물도 한 감사합니다. 모금 드시고 박수로 감사의 마음부터 일단 네, 전하겠습니다. 탈모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들어보니까 일단 뭐든지 좀 치료를 시작해 보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관심이 많은 주제라 그런지 시청자 질문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50대 이후로 정수리 머리가 휑해지는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탈모 샴푸를 쓰고 있어요. 가격이 비싼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탈모 예방 샴푸가 효과가 있을까요? 네. 탈모 치료 샴푸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치료까지는 되지는 않아요. 보통 샴푸의 역할을 하는 게 모발을 세정, 모발을 이제 씻어내는 게 주된 목적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 기능성 화장품이라고는 분류를 해서 탈모 치료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샴푸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샴푸의 주 성분을 보면 두피에 생기는 지루 피부염을 좀 완화시키는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탈모를 악화시키는 것은 맞지만 탈모 치료 샴푸만 사용한다고 해서 탈모가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요거에 너무 의존하지는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 제 주변에 보면요. 그 전립선 비대증 네. 그 알약이 있는데 네. 그 알약을 이렇게 쪼개서 뭐 5조각 혹은 뭐 4조각 쪼개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무래도 본인이 드시는 것 같은 아니 제 느낌이에요. 주변에서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그 쪼개는 거 정확하게 맞춘다고 뭐 그거를 그 채소 써는 것처럼 그걸 사갖고 아, 너무 그래요? 쪼개고 막 구체적인데. 그래요. 네. 아니면 뭐 입술로 깨물건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본인 얘기 혹시 아니에요? 요 조금 이게 자세한 얘기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들 예. 조금 어려우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남성형 호르몬 중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인데 이게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은 DHT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바뀌어서 이 DHT라는 호르몬이 모낭에 작용해서 모발을 가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는 그 과정에 관련되는 효소가 있어요. 5알파 환원 효소라는 효소가 있는데 요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것을 막아주는 약이 바로 먹는 약입니다. 근데 이 DHT라는 호르몬이 작용하는 장소가 어디냐? 전립선하고 모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약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이제 처음 나온 약이 피나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성분명의 약이 있는데 예. 그 약이 처음 나와서 우리가 써보니까 전립선도 좋아지고 탈모도 좋아지고 그럼 두 가지를 그럼 같이 먹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 좋아지는 최적 용량이 달랐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전립선은 5ml 용량, 좀 큰 약을 먹어야 되고
그 탈모에는 1mg, 그거보다 5분의 1 용량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장 최적화가 되고 부작용이 최저로 낮춰지는 그런 약이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쪼개서라도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쪼개게 되면 정확하게 쪼개면 좋은데요. 네. 이게 약 자체가 동그랗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좀 모양이 좀 이렇게 삼각형, 네. 다이아몬드형으로 네. 생기기 때문에 쪼개면 정확하게 쪼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쪼갠 다음에 1.25mg이 되고 그것도 약간 과용량이 되기는 할 텐데 그게 또 쪼개다 보면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하는데 어떤 때는 2, 3mg 먹고 어떤 때는 0.5mg 먹고 이런 그 농도의 차이가 있던 것도 문제가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걸 쪼갰을 때 그 약에는 코팅이 돼 있어요. 코팅이 돼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가임기 여성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네. 코팅이 됐던 이유는 만졌을 때 이게 그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피부로 흡수된 걸 막기 위해서 코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예. 쪼개게 되면 그 단면이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쪼개지 않고 알약 통째로 먹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시중 맞아요. 씨. 제대로 예, 주먹 받아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먹는 거. 네. 자, 아침마당 슬기로운 목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